이래 갖고 뭐 하겠어? 난 그 뭐 컵이 있는 줄 알고. 근데 내가 뭐야? 예산. 어때요? 아. 아직 안 먹었어. 뜨거운. 챕터 14. 네, 돈과 관련된 겁니다. Real Estate Financing Principle 원칙만 얘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Practice 얘기해 드리고. 요것만 알면 파이낸싱은 일단 기본적으로 컨셉은 다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 집을 사시는 게 아무리 금방 사고 팔고 한다 그래도 한 3년에서 5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파이낸싱에 관련된 거나 법도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변하기 때문에 기억 다 못 하세요. 집을 살 때 그때는 다 이해하고 가셨는데 나중에 팔고 또 살 때는 이게 이런 게 있었나? 없었나? 그리고 괜히 허접지 않게 이상하게 알고 옛날엔 이게 없었는데 왜 이게 있어? 뭐 이렇게 우기실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게 다 돈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10불, 20불이라도 내 주머니에서 나올 때는 항상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이거에 대해서 일단 손님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실 수 있어야 일단 손님이랑 믿고 가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손님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죠? 물론 원칙대로 하면은 론 하시는 분들이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론 하시는 분들하고는 잠깐 만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부동산 하는 사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디테일하게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컨셉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프린서플만큼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실질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옛날에 있던 거 뭐 종류 뭐 이런 거 다 나오지만 그것도 좀 알아야 또 이렇게 손님한테 썰도 풀 수 있으니까요. 미국에는 모르게지법이 있습니다. 한국도 요즘에는 생겼다 그러죠. 모르게지법이라는 게. 이 모르게지라는 건 a lien or charge on the property of a debtor. 그래서 자 돈을 빌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집을 담보로 나한테 돈을 빌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모계저예요. 저.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하면 모계지를 창출한다 그래요. 내가 집을 샀기 때문에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계지를 만드는 사람이죠. 이 모계저를 위해서 이걸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모계쥐라고 합니다. 오케이? 요거 많이 헷갈리니까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모계저가 누구예요? 나. 모계지가 은행. 그래서 이 모계지는 voluntary specific lien이에요. voluntary가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뭐에 거의 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페셜한 거죠. 스페시픽한 거예요. 왜? 이 집을 담보로만. 다른 거 린 거는 아니에요. 이 집을 담보로만. 이걸 딱 정해진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정해진 거에만 린을 거는 걸 모게지라고 그러고 이걸 단어로 히포티케이션이라고 해요. 담보 계약이에요. 돈을 빌릴 때 담보를 내가 주고 돈을 빌리는 그 계약을 담보 계약, 히포티케이션이라고 하고 집을 담보로 잡히고 모기지를 빌리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모게지를 할 때 하는 티어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버지니아는 타이틀 티어리 스테이트고요. 메릴랜드는 린 티어리 스테이트예요. 실질적으로 똑같아요. 담보 설정하고 돈 빌려주고 돈 갚으면 담보 설정 풀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타이틀 티어리는 좀 심플해요. 여러분들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버지니아에서 페이업 했다는 뜻이죠. 메릴랜드에서는 타이틀을 들고 있으면 페이업 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 린 티어리와 타이틀 티어리의 차이점일 뿐이에요. 네? 그럼 타이틀 티어리는 굉장히 심플하죠. 내가 리걸 타이틀, 실질적인 법적인 리걸 타이틀을 은행에다 주고요. 네? 이거와 동등한 타이틀을 받는 거예요. 에퀴러블 타이틀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걸 타이틀, 이게 오리지널 타이틀이잖아요. 그죠? 이 오리지널 타이틀을 내가 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집은 은행이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내 거라는 거죠. 버지니아에. 그래서 mortgager has a right of ownership. 그러니까 모계저는 실질적인 진짜 집문서는 은행에다 주고 그거와 합당한, 그거와 똑같은 타이틀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 타이틀은 어떤 타이틀이냐? 내가 오너십을 갖고 포지션하고 내가 그걸 쓸 수 있는 타이틀을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대신 모기지를 계속 줘야 돼. 돈을 내야죠. 내가 빌린 돈을 계속 갚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이걸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돈을 안 내면, 안 갚으면 lender has right to immediate possession with mortgage default. 왜냐면 내가 진짜 집문서 내가 들고 있으니까. 그죠? 이게 타이틀 티어리예요. 버지니아. 메릴랜드는 린 티어리예요. 오리지널 타이틀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집 담보에다 저담보를 딱 얹어 놓은 거예요. 린만 얹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모계저가 내가 리걸하고 에퀴러블 타이틀을 내가 다 갖고 있어요. 대신에 그 타이틀에 뭐가 있냐면 린이 걸려있다고 도장이 꽝 찍혀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차도 똑같아요. 버지니아에선 자동차 타이틀을 내가 갖고 있으면 자동차가 페이오프 됐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타이틀에다가 뒤에다가 이서해서 주면 내가 이 차를 파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돈 받고. 그죠? 근데 메릴랜드는 안 그래요. 내가 타이틀을 들고 있어도 내가 그 DMV 가서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게 이 자동차에 린이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맨 처음에 차를 사면 타이틀이 집에 날라오는데, 오리지널 타이틀이 집에 날라오는데 거기에 내 차고 다 내가 쓸 수 있는데 거기 도장이 꽉 찍혀 있어요. 린 홀더 is 뭐 혼다 파이낸싱 서비스 아니면 도요타 파이낸싱 서비스 뭐 이런 게 찍혀서 와요. 그래서 그게 찍혀 있으면 거기 뒤에서 내가 사인을 해서 줘도 이 사람이 안 사죠. 이건 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없는 거 타이틀을 다시 가서 린이 없다고 서티피케이트 다시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게 다른 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린 티어리하고 타이틀 티어리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린 티어리에서 특히 메릴랜드는 리딤션 피리어드가 있어요. 그냥 굉장히 자상하고 잔소리가 많은 게 뭐냐면 버지니아는 포크로저 딱 하면 끝이에요. 됐지? 만약 오늘 포크로저 5시 옥션을 해서 팔았다. 포크로저 세일을 했다. 5시 1분에 내가 안 낸 돈하고 밀려있는 돈하고 모기지 밸런스를 내가 다 들고 왔어. 35만 불. 그래도 끝. 내가 다시 가져갈 수 없어요. 세일을 해서 끝났어. 빵빵빵 했기 때문에. 메릴랜드는 린 티어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31만 불을 들고 오늘 포클로저를 했는데 2달 후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뭐 다 해가지고 갖고 오면 다시 내가 갖고 올 수 있어요. 그게 리딤션이에요. 그래서 리딤션 피리어드가 있어요. 포클로저 세일하기 전에 다 돈을 갖고 오면 리딤션 되는 게 당연하죠. 내가 밀린 돈 다 갚았으니까. 그죠? 근데 포클로저 세일하고 나서도 메릴랜드는 리딤션 피리어드가 있어요. 95. 90 그래서 그러니까 버지니아에서는 포클로저 된 집 살 때 타이틀이나 뭐 리딤션 피리어드가 없으니까 그냥 사셔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포클로저 세일을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코트 앞에 가서 포클로저 세일해서 내가 샀단 말이에요. 샀어도 90일 동안은 기다려야 돼요. 얘가 돈을 갖고 오면 이제 다시 줘야 돼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나 갖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 밭을 맞지 않는 이상 갖고 오기 쉽지 않죠.
이렇게 미국 스테이트를 보면 T가 타이틀 디어리, L이 린 디어리. 다 여러분들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집 세틀먼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사인하는 건 뭐예요? Deed of Trust. 셀러가 바이어인 나한테 이 집의 타이틀을 이양합니다 하는 거에 서로 사인을 하죠. 그리고 셀러가 그걸 다 사인하고 나면 셀러는 별로 할 일 없어요. 그럼 먼저 가요. 그다음 바이어가 그 다음부터 사인하는 게 뭐예요? Promissory note. 내가 돈을 빌렸으니 이 돈을 반드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해요. 노트, 차용 증서 같은 거예요. 이 돈을 다 꼭 갚겠습니다라고 랜더하고 어떨 때는 얼마 내고 뭐 어떻게 하고 디테일하게 막 쓰는 거 있죠. 거의 사인을 20-30번 하셔야 돼요. 이 프라미소리 노트가 바로 여러분들이 세일을 하고 모기지 은행에다가 내 집을 담보로 갚으십시오. 내가 두 달 동안 페이 안 하면 디폴트입니다. 은행이 포클로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거기에다 사인하는 거예요. 이니셜 쓰는 거. 이니셜도 하고 사인도 하고. 그리고 뭐 이게 HOA면 내가 이 집을 사용하고 쓰면서 HOA 법은 지키겠습니다. 거기도 사인해야 돼요. 왜? 은행 담보니까. 은행 담보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하겠다고 다 사인하시는 거예요. 그게 프라미소리 노트고요. 그래서 borrower's personal promise to repay a debt according to agreed upon terms. 그게 바로 프라미소리 노트. 자, 비교할 게 뭐 있어요? unsecured note가 있어요. unsecured note는 뭐예요? 담보가 없는 노트. 담보가 없는 노트는 unsecured note.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발급할 때 사인하시잖아요. unsecured note. 크레딧 카드는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자. 렌트는 payment in advance예요. 만약 아파트에 사실 때 렌트를 내신다 그러면 payment in advance예요. 모기지는 payment in arrear이에요. 살고 나서 내세요. 왜 그럴까요? 이자가 계속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은행이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렌트는 이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는 거죠. 그래서 렌트는 매월 1일 날 내면 매월 말일까지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오케이? 근데 모르게지는 1월부터 말일까지 살면 그 다음날 1일 날 산 거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겁니다. 이자와 같이. 한 달에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난 한 달에 공짜로 준다고. 돈이 안 나가면 공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꾸준히도. 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의 이자는 계속 계산되고 있죠. 얼마나 은행이 무서운 나라예요. 근데 몰게이지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신에 지금 뭐 1월 말에 클로징 했어도 네. 2월엔 돈 안 내고 3월 1일부터 나갑니다. 그렇죠. 2월 1일 날은 돈 안 내고 네, 3월 근데 2월 달은 그냥 뭐 돈 안 내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니요, 맞죠. 돈은 안 내도 되는데 공짜는 아니에요. 돈은 안 내셔도 돼요. 그래서 공짜는 아니에요. 네. 그럼 그분들이 하는 말은 맞죠. 공짜로 사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공짜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설명했어요. 네? 오래전에 기억나는데. 따지세요. 한 달. 따지세요. 공짜로. 공짜는 얘기는 안 했는데 한다는 거 그 다음 달부터. 네네. 그러니까 살고 산 거에 대해서 내는 게 모기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이 1월 29일이죠. 오늘 세일을 한다. 그러면 뭘 내냐면 29일, 30일, 31일 거에 대한 모기지를 오늘 내시는 거예요. 자동차 살 때도 저거잖아요. 네네네. 자동차도 다 똑같아요. 이자 붙는 건 다 후불이에요. 왜? 그동안 이자가 더 붙거든요. 네. 철저히. 이 사람들은 이자 갖고 돈 먹고 사니까 그러고 아시면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내세요. 있을 때.
그렇다고 너무 막 무리하시지 마시고. 20만 불로는 이자를 찾아가지고 30년 호흡된 거 60만 불 넘더라고요. 이자가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배 정도 나와요. 한 4% 하면 20만 불을 빌리면 30년 동안 내가 낸 돈이 한 40만 불. 더 되던데요? 내가 20만 불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이자가 몇 퍼센트냐에 따라 4.5. 좀 더 되겠죠. 저는 지금 4%라고 하는데 요즘 30년 동안 0.5가 계속 붙는 건데. 유서리는 뭔가요? 고리대금. 한국 일수도 고리대금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법에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몇 퍼센트 이상 할 수 없게. 13%인가가 고리대금인가요? 몇 퍼센트죠? 미국에서는? 법정으로 지금 현재 16.5% 이상, 16% 이상 이자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근데 그게 based on the prime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방준비율의 이자가 0.25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프라임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3.65인가 7인가 그래요. 은행 이자가. 좀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0.25만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3.75인가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만약 연방준비율 이자가 뭐 7%, 8%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또 이것도 더 올라가겠죠. 예. 프라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 이자율을 지정하는데 그 이자율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과대한 이자율을 적용하면 법에 걸린다. 그리고 여러분 세를 하실 때 보면 파이낸싱 파트에서 론 오리지네이션 피하고 차지가 나와요. 이게 바로 그 모게지 진행하는 데서 드는 비용으로 은행에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리는데 들어간 비용도 내가 내고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행은 수입을 만드는 거죠. 자기네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비즈니스는 돈 빌려주면서 들어가는 비용 차지해서 받고, 그 다음에 이자로 받고, 그 다음에 not prepaid interest. 여러분들 포인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포인트가 바로 이 prepaid interest예요. prepaid interest 한국말로 하면 선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선이자로 포인트를 낸다, 뭐 1포인트를 냈다 그러면은 이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선이자를 내가 먼저 냈으니까. 업프런트. 그걸 포인트라고 그러고 다 텍스 디덕터블이에요. 집을 사는 데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다 텍스 디덕터블이시고. 그래서 이 디스카운트 포인트는 예를 들면 1%면 포인트가 8포인트예요. 일반적으로. 8포인트가 1%예요. 4포인트면 0.5%. 8포인트, 디스카운트 포인트. 8포인트가 이자 1% 차이가 나요. 보통 1% 산다고 하니까 네. 현재 이자율이 4.5면 네. 30년 이제 가면 몇 프로의 이자를 3.5만 내는 거예요? 아니죠. 3.5, 1% 낮춰지는 거예요. 먼저 선계하면 1%.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낮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4.5%. 겁나 비싸요. 근데 그거 계산해 드릴게요. 이 포인트가 뭐냐면 1% of loan amount예요. 그렇죠. 오케이? 예. 그러면 내가 10만 불짜리를 빌렸다. 예. 그러면 1%를 낮추고 싶으면 얼마를 줘야 돼요? 8,000원. 아씨, 8,000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1포인트가 1%의 론 어마운트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대신 이제 은행이 선이자를 땡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땡기는 게 좋겠어요? 1포인트만 내면 내가 0.25%를 줄여줄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것도 6정도 이전에 하던데. 그러니까 내가 0.25% 그러니까 0.125예요. A포인트니까 0.125, 0.125, 0.125, 0.125 그걸 8개 하면 1%가 나와요. 오케이? 근데 내가 포인트로
1포인트만 산다 그러면 0.125만 줄어야 되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내가 그 프로모션으로 할 때 내가 1포인트만 너가 내면 내가 0.25를 줄여줄게. 할 수도 있죠. 10만 불을 모으면은 원 포인트 산다 그러면은 3,000불, 아니 3,000불. 30만 불짜리 론에 1포인트면 3,000불. 그러나 이 1포인트가 8개가 돼야 그러니까. 1%가 줄어요. 예. 그래서 24,000도 아니에요. 그렇죠. 24,000불 38에 24, 24,000불. 24,000 먼저 먼저 내면 내면 1%를 줄여주는 거죠. 24,000불. 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네요. 좋을 그렇죠. 수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커런트 인컴은 낮은데, 내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낮은데, 내가 좀 그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돈이 지금 얼마 있어요. 그때 그렇게 써먹어도 되죠. 그거는 업투 본인께서. 통계적으로 그렇게 1포인트 주고 사면은 30년 모기지를 했을 때 세이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모기지 이자가 1% 차이가 나면 리파이낸싱 하라 그래요. 웬만한 가지고 있으면 포인트 사는 게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5년 이상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는 상황이면 포인트를 사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캐시를 꼭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캐시가 없어도 매주 들어오는 돈이 있어서 내가 사는 데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그 포인트 사는 게 텍스 디덕트도 텍스 디덕트 됩니다. 집을 사는 데 들어가면 선이자 그러면 그거를 집을 사지를 않고 캐시를 뽑았을 경우에는 그래도 텍스 디덕트가 됩니까? 안 돼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캐시가 뽑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게 보통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바이어는 항상 돈이 딸려요. 네? 그래서 포인트를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해주냐? 셀러가 사줘요. 근데 셀러가 A 포인트 이렇게 사주진 않아요. 보통 사주면 1포인트는 2포인트, 많이 사줘봐야 3포인트. 네. 이 정도? 셀러가 사주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포인트를 바이어가 포인트를 사야 될 경우가 뭐가 있냐면 크레딧이 좀 안 좋아서 내가 가장 최상의 레이스를 못 받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리스크가 커졌으니까, 그래서 그 리스크만큼 보상을 더 받고 싶으니까 780점하고 650점하고 똑같은 이자로 줄 수는 없어요. 뭐 인컴도 똑같고 에셋도 똑같고 다 좋은데 크레딧만 볼 게 달랐다. 그러면 이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한 0.5 정도 차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0.5를 내가 커버하고 싶을 때, 왜냐면 인컴이 그러니까 대신 묵은 돈이 있으면 그걸로 포인트를 사라고 하죠. 그래야 페이먼트가 낮아집니다. 페이먼트가 낮아져야 내가 론이 어프로브가 나오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잡하죠? 숫자가 나오면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거 빌린 돈이잖아요.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일단 버지니아에서는 프리페이 페널티는 일리걸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페이 페널티에서 하드 프리페이 페널티가 있고 소프트 프리페이 페널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드는 뭐냐면 내가 프리페이 하면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프리페이가 뭐예요? 내가 돈을 먼저 내는.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10만 불을 유산으로 줬어요. 그래? 그럼 내가 모기지 빨리 페이하고 싶어. 10만 불을 프리페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받아야 될 이자가 확 줄죠. 그죠? 은행 입장에서. 그럼 내가 예상했던 수익을 주는데 페널티 좀 내. 얼마 정도? 그건 다 달라요. 텀마다. 그것도 뭐 몇 퍼센트 이상을 내면 그때부터 프리페이 페널티가 적용되는 거고. 근데 요즘은 은행에서 네. 10,000불 이상만 내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텀으로 해가지고 그 내는 그 매달 먼슬리 페이먼만 낮춰주는 걸로 그게 나오는 은행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슬리 페이만 낮춰준다는 얘기는
뭘로 낮춰주는지 나는 이 모르겠는데. 예, 예, 레이슨 똑같이. 예, 그런 은행들도 있죠. 예. 뭐 그건 뭐 은행마다 계산을 하겠죠. 되게 획기적이지 않나요? 어차피 은행이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해요. 너무 어렵게 제가 나중에 아, 내는 때문에. 거죠. 어차피 은행이 손해 볼 짓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은 건 일단 빚은 없는 게 좋고요. 둘째 빚 중에서도 좋은 빚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 프리페이 페널티는 버전에서 일리걸이라고. 네, 레지던트, 레지던셜. 커머셜 있죠. 커머셜은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커머셜. 아니 커머셜이 아니라 레지던셜. 커머셜은 없어도 살지만 집은 없어도 못 살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가이드라인. 그래서 하드는 뭐냐면 내가 돈을 1000% 얼마 이상을 내봐서 프리페이 페널티 걸리면 무조건 페널티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리파이낸싱을 해도 내야 돼요. 내가 리파이낸싱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프리페이 페널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소프트는 뭐냐면 리파이는 안 되는데 사고 파는 건 돼요. 하드는 내가 5년 동안은 사고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 안에 프리페이 페널티에 걸릴 수가 있어요. 메릴랜드는 있어요. 메릴랜드도 없어요. 그리고 디피선스 클라우즈라는 게 여러분들이 사인한 프라미서리 노트에 적혀 있어요.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소비자가 융자를 다 갚았을 때, 세티스팩션이 있을 때 은행이 타이틀 및 다른 여러 가지 권리를 다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라는 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 클라우즈들이 있습니다. 이런 텀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몇 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alienation 클라우즈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요즘은 거의 안 하는데 옛날에 어쌔움을 많이 했어요. 어쌔움이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갖고 있던 론을 내가 그냥 가서 떠나는 거예요. 사인을 받아서. 그리고 선생님은 집을 팔고 나가고 나한테 집 사업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저가 내가 모기지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기지를 내가 테이크오버하는 걸 어쌔움이라고 해요. 근데 그 어쌔움을 하기 전에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은 지금 3.5% 이자로 모기지를 하나 갖고 있어요. 5년 뒤에 집을 살려는데 이자가 우리는 7.5야. 은행 입장에서는 3.5로 주기 싫죠. 어쌔움을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왜? 다시 하면 7.5를 받았어요. 너무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alienation 클라우즈가 있습니다. 은행이 좋은 거죠. 은행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거의 없는 걸 알아요. 자, 그럼 거기서 그 다음에 엑슬레이션 클라우즈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디폴트를 했다. 그러니까 두 달치 모기지페이를 안 해서 디폴트 레러를 받았다. 그러면 그 디폴트 레러와 함께 은행이 지금 남아있는 밸런스를 당장 갚으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디폴트가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약속을 한 게 깨졌죠. 네. 디폴트인데 2달 모기지를 안 내면 네. 디폴트 편지가 와요. 은행에서. 디폴트가 됐을 때 은행이 현재 남아있는 밸런스를 당장 갚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네가 깼으니까 나는 이자고. 네. 2달만 안 내면 아니 그러니까 2달 동안 모기지 페이를 안 하면 디폴트라는 그러니까 약속이 깨졌다고 편지가 오는 거예요. 너와 나의 약속은 이제 깨졌다고. 그럼 이 디폴트가 되면 이제 다 갖고 와라. 깡패네. 아 근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깡패라고 할 수도 있죠. 누가 깡패인지 입장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모기지를 안 내서 디폴트가 되고 디폴트가 된 다음에는 포크로저 프로세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집을 차압하는 과정을 차압하는 걸 포크로저라고 하고요. 이 포크로저 프로세스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judicial foreclosure. 이건 뭐냐면 코트에서 오더를 받아야지만 포크로저 할 수 있어요.
호텔에 가서 내가 지금 모기지를 안 내가지고 내가 은행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압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코트에다 파일을 하고 코트에서 맞아 얘가 약속을 안 지켰네 그럼 너 차압해 하고 땅땅땅 해줘야 차압할 수 있는 스테이트를 judicial foreclosure non-judicial foreclosure 할 수 있어요. 어떤 주들은 power of sale이라 그래가지고 코트에 안 가고 노티스 디폴트했다. 나 이제 그럼 포크로즈 할 거다. 너 지금 차압할 거다. 딱 편지 주고 그냥 가서 버지니아를 주디셜. 버지니아는 주디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이틀 기형이잖아요. 프로세서가 굉장히 빨라요. 메릴랜드는 린 기형이잖아요. 프로세스가 되게 오래 걸려요. 3년 정도 사는 자랑할 수 없죠. 와, 모기지한테 자랑하기 참 좋죠. 스트릭트 포크로저라 그래서 주디셜 포크로저가 일반적이지만 은행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노티스를 중에 옥션 없이 집을 차압하는 걸 스트릭트 포크로저. 그래서 주디셜, 넌 주디셜 포크로저입니다. 그래서 메릴랜드, 버지니아는 다 주디셜. 펜실베니아, 뉴욕,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는 넌 주디셜. 집을 억션을 한다. 그게 포크로저 옥션의 준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옥션이라는 건 그 물건을 파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옥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한국말로 하면 경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웹사이트에 이베이 가면 그게 다 경매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라는 건 무슨 물건을 파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집도 옥션으로 팔 수 있어요. 하시고 싶으시면.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파는 거.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뭐 옥션닷컴 이런 데 가서 집을 본다 그러면 내가 하이비더라서 내가 비디 위너예요. You are the winner of the bidding. 그리고 나온다고요. 그래도 셀러는 안 팔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소더비 같은 그런 데서 경매를 하는 건 셀러가 그래 이거 10만 불만 넘으면 팔게. 근데 워낙 좋은 물건이니까 경매가 막 붙어가지고 막 200만 불, 300만 불에도 팔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물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10만 불만 받으면 팔게. 근데 경매 최고가가 4만 불이나 7만 불이야. 그러면 난 안 팔아. 팔 수 있어요. 옥션. 그러면 그 옥션 그 사이트가 네. 은행이랑 이런 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은 있어요. 그럼 은행에서 한 거예요? 아니요. 은행이 아웃소싱을 해서 주는 건축. 그러니까 이게 폴크로징 되어져 있는 그 가격이 만약에 40만 불이다. 네. 근데 옥션에 뭐 30만 불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비딩을 네, 해요. 네. 그래가지고 뭐 33만 불이 됐는데 네. 없어졌어. 막 이러면 이게 은행이 하는 짓이에요? 아니면 옥션 아니요, 그 사이트 걔네들 사이트 하는 아이들은 어디까지나 미들맨이에요. 네. 옥션 이어도 라이센스 있어야 됩니다. 옥션 하는 사람도 라이센스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미들맨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셀러 사이드. 셀러가 얼마를 원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게 만족이 안 되면 이 사람들도 커미션 못 받죠. 그리고 어떤 그게 만족이 돼서 그 세일즈 컨트랙이 되면 다 바이어가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옥션이어한테 다 줘요. 네. 4.5%. 그거는 옥션이어마다 다릅니다. 집을 했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콜하우스에 볼리보러 갔다가 네. 나오는데 거기 뭐 이 집 여러 채 그리고 옥션이라고 옥션 날짜 다 잡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개인이 개인이 가셔서 사셔도 돼요.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개인이 가셔서. 콜하우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혹시 그거 뭐 그 옥션 다 캐시 아니에요? 네? 캐시로 사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다 캐시로 사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도 거기도 이제는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계속 사시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하여튼 한 30일까지 주기도 해요. 파이낸스나. 근데 옥션 같은 경우는
에즈리즈로 사는 거예요, 그죠? 당연합니다. 옥션은 무조건. 그 얼마 컨디션도 모르잖아. 그는 인스펙션도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있는 것때 네, 그러니까 보통 조금 아주 굉장히 소프트한 옥션을 하고 조금 부드럽게 바이오 프렌들리로 한다 그러는 사람들은 인스펙션 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줘요. 몇 월부터 며칠 사이 우리 오픈하고 유틸리티 다 오픈할 테니까 인스펙션 할 사람들은 해라. 그리고 딱 닫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옥션 날짜가 언제다. 딱 나와요. 근데 보통의 경우 포크로저는 없습니다. 그거를 하시려면 가격 때문에 물론 어트랙티브하게 가실 수 있지만 잘 모르시고 그거에 대해서 잘 확신하거나 그거의 리스크가 얼만큼인지를 알지를 못하시면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을 옥션으로 가서 산다는 건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하신다 그러면 저는 권해드리는 게 그러면 일단 싼 거부터 하세요. 처음부터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 집 하나 할 때 그래 내가 이 집을 옥션에 사서 팔고 사는 데 들어간 비용 파는 데 들어가면 다 빼고 뭐 텀을 정하세요. 뭐 6개월이면 6개월, 8개월이면 8개월 안에 내가 딱 10,000불만 남기겠다. 뭐 이런 정도의 계획으로 싼 거부터 하시기 시작하면 그 리스크가 어떤 건지를 겪어보시다가 보면 이제 30만 불, 40만 불, 50만 불짜리도 올라가실 수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냈다 50만 불을 했는데 리스크가 너무 커요. 옥션에서 사는 집은 그 타일러 그 설치 같은 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기 위해서는 변호사도 다 끼고 있어야 되고 돈도 든든하게 만에 하나 준비 필요하면 내가 크레딧 없고 당장 캐셔책 10일 안에 갖고 와라 그러면 돈도 있어야 되고 그냥 웬만하면 뭐 내가 집을 고치는 크루도 내가 좀 데리고 있어야지. 다른 그냥 컨트랙터 불러가지고 한다고 그 사람들 마진하는 거 다 챙기게 생각하면 꽤 많이 남는다서 리스크가 너무 커요.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데 리스크는 큽니다. 그리고 저도 옥션 많이 가봤지만 중요한 건 이거는 내가 얼마 이상 안 사야 된다는 바로라인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막 같이 올라가다가 훌떡 넘겨가지고 내가 딱 사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면 내가 왜 옥션 되는 집을 사요? 정상적으로 인스펙션 하고. 그거는 빠져나갈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게 진짜 싼 거 같아. 그래서 네. 옥션 해가지고 낙찰됐어. 네. 낙찰됐는데 완전 아니야. 그러면 그걸 거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낙찰이 되면 네. 그 다음에 세일즈 컨트랙을 써요. 세일즈 컨트랙에 사인만 안 하면 되는데 네. 세일즈 컨트랙 그거 이렇게 봐서 정말 이거 잘못 샀다. 너무 비싸게 샀다. 뒤집어 썼다. 막 비딩해가지고 막 이거 잘못 샀다. 네, 이렇게 보통 비딩 올라가기 전에 미리 집어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딩에 참석하기 위해 넣어야 될 지참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날라가겠죠. 일반적으로 지참금은 있습니다. 비딩에 참가해야 돼요. 아니요, 그거는 그 상황마다 다 달라요. 인터넷은 뭐 250불만 넣어도 옥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게 Deed in lieu of foreclosure예요. 이거는 뭐냐면 쇼세일 하기 전에 쇼세일 외에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소비자가 은행과 협상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집을 포크로즈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모기지를 낼 수 없으니 네가 갖고 있는 담보 가져가라. 그러니까 은행이 그래 알았다 가져가겠다 합의가 되면 됩니다. 프렌들리 포크로즈고요. 크레딧이나 이런 거에 데미지는 훨씬 작아져요. 그렇지만 좀 조건이 많은 게 일단 퍼스트가 포크로즈 해버리면 2차는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세컨 모기지가 일단 세컨 모기지가 없을 때 성사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딩션. 그래서 데이트 오브 세일의 그 전에 있는 거. 데이트 오브 디폴트면 내가 돈을 안 내기 시작한, 돈을 2달 안 내고 이미 석 달째 된 날이죠. 그때가 데이트 오브 디폴트고, 그래서 포크로즈 할 때까지 돈을 내가 갖고 오면 다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포크로즈 옥션이 끝나고 나서도 애프터 세일도 스태츄어리 리딤션이라 그래서 여기 메릴랜드 같은 경우는 이게 90일이 있어요.
근데 버지니아는 없어요. 자, deficiency judgment. deficiency가 뭐냐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포크로저 후에 은행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바로를 고소하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숏세일 하지 포크로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숏세일을 할 경우에는 어때요? 은행이랑 deficiency 나는 걸 합의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포크로저를 내면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deficiency가 있을 때 이걸 갖고 집 주인을 쫓아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50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론이 40만 불이에요. 근데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35만 불이라고요. 근데 숏세일로 내가 아무리 35만 불에 하려고 해도 안 되다가 결국 포크로저 됐어요. 그럼 은행이 받아야 될 돈은 얼마예요? 40만 불. 은행이 집을 포크로저하고 그 집을 다시 팔았는데 35만 불에 팔았단 말이에요. 뭐 비용 같은 건 그냥 다 어차피 다 포함되고 이자도 다 포함되지만 일단 그런 거 다 빼고라도 쇼티지 나는 게 뭐 얼마예요? 5만 불이죠. 5만 불이 디피션스인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40만 불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35만 불만 받았잖아요. 그럼 그 5만 불을 받아야 될 권리를 들고 집주인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다 저치문을 걸 수 있어요. 그럼 뱅크럽시 하죠. 네? 그럼 뱅크럽시. 그럼 뱅크럽시 하시면 이제는 그 저치문이 이제 끝나겠죠. 하지만 그 피해가 얼마나 많냐? 5만 불이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내가 책임을 다, 그러니까 숏세일은 내가 팔려고 애써주는 거잖아요. 그죠? 포크로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써주면 그거에 대한 어떤 감사나 배당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포크로저는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아, 나 몰라. 그러고 내던져놓고 가만히 있다가 그래 뭐 그럼 됐지. 그러고 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디피션시를 얘한테 쫓아올 수가 있어요. 일단 법으로 하면 forever 쫓아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포크로즈 했어요. 5년 동안 아무 소식 없으면 끝났나 보다 했는데 7년 뒤에 쫓아와서 나한테 디피션시 졌으면 걸 수 있어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메릴랜드는 지금 법을 새로 하나 만든 게 쫓아가려 디피션시 저치먼을 하려면 포크로저하고 1년 안에만 쫓아갈 수 있게 해놨어요. 새 법을 만든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이 디피션시 저치먼트 할 수 있는 권리를 막 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컬렉션 컴퍼니에서 전화 온 게 다 이거예요. 디피션시 저치먼트 판 거예요. 다. 미국 내에서 제일 많이 포크였을 때는 멜랜드라고. 그래요? 네. 어디 있어? 제가 봤어요. 어. 그 다음에 뉴저지. 버지니아도 이거 뭐 쫓아오는 거 기간이. 그거는 제가 버지니아법 업데이트는 제가 못해가지고 그러나 헌법이나 하여튼 내가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킨 거고 그 약속을 내가 채권자로서도 돈을 받으려고 돈을 갖고 쫓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뱅크럽시를 하면 이제는 코트가 얼마만 받고 떨어져 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내가 더 이상 못 쫓아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요즘은 거의 진짜 뱅크럽시도 많이 하고. 근데 뱅크럽시 계속 바뀌고 막 안 놔주더라고요. 뱅크럽시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뱅크럽시 하려면 적어도 한 2, 3천 불은 있어야 뱅크럽시 해요. 돈 없어서 돈 옛날에 돈 없으시다 했는데 돈이 없어서 뱅크럽시 하는데도 돈이 있어야지 뱅크럽시. 좀만 쉬었다 가시죠. 우리 유자차 따라놨어. 오, 감사합니다. 아유.